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익산 영하 0.8도, 완주 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도내에 머물고 있는 30대 남자가 폐렴 증세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는 30대 남성은 지난 22일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해 도내에 머물렀습니다. 우한공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등 폐렴 증세를 보여 현재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차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X선상에서 폐렴 의심 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내과 전문의하고 상의 끝에 다행히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국민 3,023명 가운데 도내 거주자는 7개 시군의 22명입니다. 격리된 30대 폐렴 환자를 제외하고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함께 중국 연수를 중단하고 돌아온 학생 등을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하루 2차례씩 전화를 걸어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도내 능동 감시 대상자는 모두 83명으로 늘었지만 이들 모두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유학생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능동 감시 수준의 감시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면서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던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방문 취소나 일정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한중 청소년 태권도 교류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던 중국 청소년 100여 명이 일정을 취소했고 다음 달 22일 중국인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던 한중 문화교류 행사도 중국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만과 동남아시아 등 여행객 유치 대상 국가를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유지보수 공사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기능이 떨어진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달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시행된 가운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는 3개 업체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는 1년에 2-3번 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보수 공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석탄재 먼지가 발생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마스크와 보안경 등 보호 장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술하다 보니까 이 호흡을 할 때 그게 들쑥날쑥하면서 호흡으로 다 들어와요. 이 특징 이 실리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분진이나 어떤 이런 먼지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화력발전소 유지 보수를 맡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탄재 속에는 벤젠과 비소 등 다양한 유독 물질이 포함돼 있어 특급 방진 마스크가 지급돼야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마스크를 지급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유독 발암 물질에 대해 즉각적 조치들과 근본적 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발전소 업체는 작업 환경을 고려한 보호 장비를 마련하도록 협력업체에 공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급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업체들도 웬만하면 다 그거 똑같은 제품을 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로자들은 발전소 업체들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교사의 정년은 62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일자리가 불안한 시대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중도의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사 명예퇴직은 해마다 2월과 8월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으면 명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월에 전북에서 명퇴하겠다는 교사는 262명, 1년 전 174명보다 50%가 늘었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3년 전보다는 2.4배가 많습니다.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평생 직장으로 여겨지는 학교를 스스로 떠나는 교사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명퇴 신청자 가운데에는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명퇴를 신청한 교사들이 써낸 이유는 일신상이나 건강 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진 데다가 갈수록 학생 생활 지도는 어렵고 교권은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명퇴 신청 교사의 80%가량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보다 학생 생활 지도가 쉽지 않은 중등교사였습니다.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보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연금법도 한몫하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도 과거와 달리 교사들의 명퇴를 거의 받아주고 있습니다. 올해 명퇴 수당 지급 예산도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3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사의 순환과 함께 임용을 기다리는 신규 교사 임용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시민의 추억의 장소인 덕진공원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곳에 있는 일제시대 친일 인사들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연화교가 사라진 덕진공원. 한켠에 정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17년 친일파 박기순이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건립한 취향정입니다. 여름에는 봐요. 그거 독립 모종이란 게 그거 모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용을 해요. 공원 입구에는 1993년에 세워진 김해강 시인 시비가 있습니다. 김해강 시인은 전북 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의 작사가지만 일제를 찬양한 친일 인사입니다. 와서 내일 닦고 가요.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 누구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알려주더라고. 연화정과 연화교를 새로 짓고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덕진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전주시가 이들 친일 잔재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취향정은 철거 대신 역사적 의미를 살려 친일 인사가 세웠다는 안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강 시비는 철거나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강 시비에 대해서는 설치한 문인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내판 및 철거 여부를 금년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김해강 시인이 쓴 전주 시민의 노래 대신 올해 새 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다이어트 도우미로 나섭니다. 임실구는 지역의 모든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석 달에 25명씩 한 해 시민 100명을 선정해 다이어트를 돕습니다.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남원시 비만관리교실은 전문가 지도 아래 체지방량 감소에 중점을 둔 유산소 운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만교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다 더 건강생활 실천으로 남원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임실구는 지역 내 345곳 모든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도우미가 직접 차리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37곳으로 시작해 이번 겨울부터는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은 3월까지 이어집니다.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과 영유아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시청과 박물관, 터미널 등 공공시설에도 마스크를 비치한 정읍시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게도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자꾸 접촉하게 되는 택시, 버스 기사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스크하고 소독제, 또 소독 이런 것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무주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민들이 쉽게 농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도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3단계 수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라북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해수유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내부 준설이 진행되면 새만금호의 담수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11억 톤으로 늘어나 수질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금강호에서 희석수를 끌어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만금 혼해 대책도 금강호의 수질이 5등급으로 나빠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행동은 새만금 혼해 대책 예산 3,600억 원을 농업용수 확보 사업으로 전환하고 해수 유통량을 늘려야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 새만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전북대와 새만금 개발청이 낙제점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부정 입학과 성추행 등 각종 비위 사건에 연루돼 가장 낮은 5등급이 예견됐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이번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라북도와 농촌진흥청은 전북의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재개할 예정인 군산 중국 석도 국제회류의 운항이 연기됐습니다. 선사 측은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어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회류 운항 재개를 다음 달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승객을 제외한 화물만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2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정기 점검 등을 이유로 휴항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소해 익산 을선거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고배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한 전 수석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유감이라며 해당직은 오랜 친구인 임 전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먼저 여러 차례 요청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